고려 왕비실록. 혼란기의 최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신종의 후비. 선정왕후 김씨. 늙은 나이에 옥좌에 강제로 오른 신종 왕탁. 신종 왕탁은 고려 제20대 왕으로 인종 22년인 1144년 부왕 인종의 36세 때 태어났는데, 인종은 2년 뒤인 1146년에 38세를 일기로 붕어했습니다. 아들 신종이 몹시 어린 3세 때 세상을 떠나 신종은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어머니 공예태후 임시 소생으로 이름을 왕민이라 했고, 만조백관이 표문을 올려 축하했습니다. 왕민은 위로 동복형들이 의종, 대령후, 완경, 명종, 원경국사, 충이 등 4명이나 있어 왕위와 전혀 관계가 없을 왕자였는데, 첫째 형 의종의 즉위, 당시 왕민은 겨우 3세의 어린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154년 10세 때 평양후에 봉해졌고 이후 공작으로 진작했는데, 봉지인 평양은 옛 고구려의 평원군이었으며 신라의 북원소경이며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1170년 8월 무신정변이 일어나 첫째 형 의종이 폐위되었고 셋째 형 명종이 왕위에 올랐으며 1182년 넷째 형 충이가 사망했는데, 원경국사 충이는 승려가 됐지만 좋지 않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1196년 4월 제4대 무신 집권자 이이민의 목숨을 빼앗고 제5대 무신 집권자가 된 최충원이 1197년 형 명종을 폐위하고 54세의 평양궁을 사저에서 데려와 즉위시켰습니다. 1197년 9월 대관전에서 축하를 받은 후 신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복루에서 명종을 폐위한 반란군을 칭찬해주는 일이었는데, 의복루는 의복문 위에 있는 누각이었으며 옛 신복루였습니다. 반란군은 맏형과 셋째 형을 제멋대로 폐위하는 것은 물론 모후 공예태후 임시까지 화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만든 자들이었는데, 신종은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 최충원 부하들의 직위도 올려주었습니다. 1197년 10월 신종은 민이 금나라 태조 아나나골타의 한자식 이름이라 피를 민에서 탁으로 개명했는데, 여기서 고려의 금나라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98년 만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고려의 혼란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1200년 왕후를 궁주 원비로 책봉하는 한편 맏아들의 이름을 왕연에서 왕덕으로 바꾼 뒤 왕태자로 봉했습니다. 1201년 4월 주리들의 행포로 인해 진주에서 공사 노비들이 난을 일으켰고 이듬해가 되어서야 간신히 평정되었으며 1202년 제주도와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해 형 명종이 72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1203년 12월 등창에 걸렸는데, 최충원이 직접 문병했지만 1204년 1월 병이 나을 기세가 도통 없자 최충원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병을 마친 최충원은 궁궐을 나와 부하들과 사저에서 은밀히 선양에 관해 논의했고 1204년 1월 5일 신종은 선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최충원에게 피력했습니다. 최충원이 태자 왕덕에게 신종의 이 같은 뜻을 전하자 태자는 울며 이를 거부했지만 신종은 천령전에 가서 태자에게 조칙을 내렸습니다. 신종은 차남 덕양후의 사저로 옮겨갔다가 퇴위한 지 8일 만인 1204년 1월 13일 향년 59세를 일기로 붕어했는데, 당시의 환갑이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환갑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 내의 전각인 은건전에 시신을 안치하지 말라고 해서 별궁인 정안궁에 빈소를 차렸는데, 고종의 왕후인 안혜태후의 조부가 신종입니다. 신종의 무덤인 양릉은 오늘날 황해북도 개풍군에 있는데, 능에서 신종의 것으로 추정되는 몇 조각과 고려청자 조각이나 장신구, 시책 등의 고려시대 유물들이 출토되어 고려 중기문화재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였습니다. 무덤 내부의 천장에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158개의 별들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무덤 내부의 벽화를 그리는 것은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 태조 왕건의 혈릉, 신종의 양릉까지 이어진 전통입니다. 2009년 고려왕릉의 모습을 일부 공개한 한서대학교 장경희 교수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복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깨진 난간석이 능 주변에서 굴러다니고 능 규모도 왜소해졌다고 합니다. 동국통감은 희종, 강종과 함께 실권이 없는 군주라는 평을 했는데, 최충원의 허수아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정치를 주도한 적이 없었기에 군주로서 평가하기가 힘든 인물입니다. 늙은 나이에 옥좌에 강제로 올라 아무 권력도 없었으며 옥좌에서 내려오는 것마저 무신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해야 했고,
아들 희종은 최충원을 제거하려다 실패해 폐위당한 뒤 유배당했습니다. 대신 즉위한 조카 강종도 삼촌과 사촌 동생처럼 늘 금하게 최충원에 의해 강제로 왕위에 오른 뒤 건강 문제까지 겹쳐 얼마 못 가 붕어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 여러모로 비운의 인생을 살다간 임금입니다. 제25대 군주 충렬왕은 그의 증손녀 서희뻘인데 충렬왕이 아직 태자 시절이던 1260년 신종의 증손녀 정화궁주 왕씨를 태자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와의 오랜 전쟁이 끝나고 원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충렬왕은 결혼한 지 14년이나 된 정화공주를 두고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제국대장공주를 왕비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정화공주는 제이비로 밀려나가진 수모를 당하며 살았는데 신종의 7대 직계 후손이 바로 고려 최후의 군주인 공양왕이며 신종은 인종과 함께 시책이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의 임금입니다. 신종의 후비 선정왕후 김씨.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신종 후비 선정태후 김씨. 신종의 후비 선정태후 김씨는 강릉공 왕혼의 딸로 신종이 평양공이 되었을 때 맞아들였다. 신종이 즉위하자 세워서 원비로 삼고 신종 3년에는 책봉하여 궁주로 삼았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짐이 듣건대 예로부터 나라가 있고 집안이 있으면서 정치를 세우고 일을 세울 때에는 다만 신하들에게 계책을 물었을 뿐 아니라 또한 먼저 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고 한다. 그대 김씨는 하늘의 별이 전기를 나누고 은하가 물결을 이어주어 태어나 곱고 밝은 성품은 본래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졌고 부드럽고도 고요한 거동은 번거로이 유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헌패를 차고 움직이는 것이 예절에 들어맞았으며 집에 있으면서는 길쌈에 오로지 전기를 쏟았다. 짐의 몸이 아직 번에 있을 때 그 현숙한 자질로서 나의 짝이 되었으니 일찍부터 장차 권위에 오를 길조에 들어맞아 그 빛을 크게 드러내었고 과연 왕위를 이을 맏아들까지 낳았으니 그 경사를 더욱 도탑게 하였다. 어찌다만 한 집안을 비로소 바르게 하였을 뿐이겠는가. 참으로 생각하건대 사직의 기나긴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왕위에 오르기 전 20해를 같이 하며 부도를 잘 닦았고 이제 짐이 왕위에 오른 지금 힘을 다하여 왕업을 돕는다. 이제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사자로 보내 부저를 가지고 책봉하는 명을 받들어 궁주로 삼는다. 능히 검액으로서 몸을 이끌면 후비로서의 교화를 이을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법도로서 그 자리를 같이 한다면 후비로서의 풍모를 멀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침을 공손히 받들어 길이 천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후는 희종과 양양공 왕서, 효의 공주 경령공주를 낳았다. 희종이 왕위에 오르자 높여서 왕태후로 삼고 부를 경응부라 부르고 궁전을 장추전이라 불렀다가 얼마 뒤에 부호를 고쳐 은경부라 하고 전호를 수복전이라 하였다. 왕후는 어려서부터 여공에 힘썼으며 최충원이 희종을 패립할 때를 당해서는 늘 고생을 하면서도 삼가고 스스로를 지켰다. 고종 9년에 흥서하자 왕이 애도하며 해당 관청에 명하여 진릉에 예장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올려 선정태후라 하였으며 고종 40년 10월에 신원을 덧붙였다. 선정왕후 김씨는 신종의 왕후이자 희종의 모후 아내태후의 조모인데 증조부는 문종 왕후이 조부는 조선국양 헌왕 왕도, 아버지는 강릉공 왕혼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선정태후가 김씨를 따랐으므로 모계가 김씨 가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매로 장경왕후 광정태후가 있어 인종의 아들인 의종, 명종, 신종 삼형제가 왕혼의 딸인 장경왕후, 광정태후, 선정태후 세 자매와 결혼한 것입니다. 참고로 왕혼의 둘째 딸도 인종의 차남 대령후 왕경과 혼인했으며 아들인 왕영은 인종의 딸 승경공주와 결혼해 오겹사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려 왕실 특유의 근친혼이 잘 드러납니다. 남편과의 슬하에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희종과 양양궁 왕서이며 딸은 흥덕공주와 경령공주로 신종이 황태제가 되기 전 평양의 공작일 때 결혼했습니다. 신종이 황태제가 된 후에 등극하자 궁주 원비에 봉해져 정식 왕후가 되었는데 어떤 궁을 하사받았는지는 나와있지 않지만 희종이 즉위해 장추전으로 옮겨가자 최충원이 소유하게 된 흥덕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늙은 남편이 태자 희종에게 양위하자 아들로부터 1204년 4월에 왕태후로 올려졌으며 18년 동안 태후로 존재했습니다. 중간에 아들 희종이 최충원을 죽이려다 실패해 폐위되고 조카 강종이 등극했다가 고종이 등극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점잖은 모습을 보여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1222년에 사망했으며 시호를 선정태우라 하고 이후 고종이 신원이라는 시호를 추가했는데 고종은 이규보를 시켜 선정태우를 기리는 시를 짓게 했습니다. 동국이상국전집 제16권에 기록된 왕태우 만사가 바로 그 시인데 선정태우가 생전에 태상왕모 존호를 받았다고 설명을 덧붙였고 손녀가 왕후, 아들이 상왕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선정태우가 힘든 시절 정치에 관여하기보단 왕실 안정에 힘을 쓴 것을 찬양했는데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은 왕서의 직계 후손으로 왕서는 선정태후의 차남이라 고려는 선정태후의 혈통으로 끝을 맺은 셈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희종이 신종과 정화태후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정화태후라는 시호도 다른 왕후들의 시호 장명법과 같은 원리이나 어디서 근거에 서술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혼란기의 최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신종의 후비 선정왕후 김씨였습니다.